안녕하세요, 센초입니다. 센초입니다. 저는 중등의 장첸. 길동. 백쌤입니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대인관계 측면, 자존감 측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먼저 초임 선생님들께서는 대인관계를 어떻게 해오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힘이 많이 됐어요. 수다도 떨고 네. 막 그러면서 버티는 힘이 됐거든요. 시험 그렇구나.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올인을 네. 할 때에는 네네. 열람실에 들어가가지고 네네. 집에 갈 때까지 편의점에서 얼마예요? 한마디 하는 게 전부였던 것 같은 거예요. 네. 누구랑 말을 하는 게. 네네네. 근데 이제 스터디를 하면서는 친구들이랑 좀 말을 하면서 네네. 좀 스트레스도 풀고 되게 네네. 그런 나 아직 그래 나는 나 그래 네네. 말할 줄 알아 하고 말해서 막 이러면서 만족감을 좀 찾고 정신을 좀 이렇게 붙들고 그랬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선배들이 네. 해준 얘기 중에 네. 이게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네네. 어떤, 네. 공부 준비하면서 네. 볼은 그냥 놀러 갔다 와도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막 정확한 계산의 기이라고 하는데 365일 중에 15일이면 24분의 네. 1밖에 안 된다. 네. 너네 밤샘 공부할 때 24시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봐라, 한 과목에. 네네. 그러면 1시간에 5분 쉬는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네. 이거 되게 뭐 하루 날리는 거, 일주일 날리는 거 되게 커 보이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네네. 우린 되게 길게 봐야 하는 시간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 만나는 관계나 네네. 내가 힘들어서 쉬는 시간을 아까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도 그냥 친구들 만나는 거는 그렇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을 그냥 조금씩 되게 저희가 공부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도 제 시간을 많이 뺏으려고 하지 않았고 저는 식구들한테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이모들, 고모들, 예. 그다음에 사촌들 만나면서 대가족이시네요. 예. 대가족입니다. 네네. 그렇게 식구들한테 사랑을 받고 저한테 최대한 마음의 상처가 안 받게 힐링을 받으면서 그렇게 가족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뭐 대인관계는 좀 끊이지 않고 공부의 와중에서도 이어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술도 한잔하고 그렇죠. 술 먹으면서 스트레스 좀 풀고 해야 되는데 뭐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마셨던 걸 한 이틀 정도로 줄이는 수준에 그래서 조절은 충분히 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친구들을 만나면 이게 다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두려움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제 임용 붙기 전까지 우리는 만나지 말자고 그렇게 얘기하고 정말 한 번도 안 만났습니다. 스터디원을 제외한 그러니까 제가 평소에 만나던 사람들은 거의 아무도 안 만났어요. 그럼 뭐 나중에 다시 회복을 하셨나요? 왜? 그럼요. 지금 네.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 별로 없어요. 네. 네네네. 근데 이게 이제 사람마다 특성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죠. 자기한테 맞게 하면 돼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게 사실은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거다. 다음은 이제 그 수험생한테 자기 관리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한 영역이 이제 건강 부분이거든요. 중요해요. 이건 많이 고민되실 겁니다. 네. 어떻게 해왔는지 신규 선생님들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서실 같은 거 다닐 때는 일부러 집이랑 네. 좀 먼 데를 끊었어요. 그래서 걸어 다녔거든요. 한 30분? 네네. 편도 30분. 그래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하고 밥 먹고 뭐 이러면 하루 네네. 걷는 시간이 꽤 되는 거예요. 네네네. 요가를 2년 배우기는 했어요. 이것도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공부하실 때도 요가는 다니신 거네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문화센터 같은 데에서 하는 요가여가지고 매일매일 갔던 건 아니고 네네. 일주일에 2-3번 정도 가가지고 한 네네. 40분, 50분? 요 정도. 네네. 네, 이렇게들 건강 관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체육관을 다녔습니다. 저는 체력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수, 재수, 삼수 때까지 끊이지 않고 체육관을 다녔던 것 같아요. 저기 혹시 무슨 체육관을 다니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초수 때는 합기도 아니 왜 웃으시나요? 네네네. 네, 우리 초등생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고요. 네. 기도. 재수, 삼수 때는 이제 복싱. 아니 왜 웃으시는 거예요? 격투기를 위주로. 세상에 대한 불만은 많고 풀어야 되잖아요. 격투기를 위주로 해놨다가 근데 그게 이제 체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됐죠. 분명히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2학기 때는 접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8시간 이상씩 공부를 해야 되는 때가 왔다고 생각했을 때 한 석 달 정도 남기고는 단절을 하고 공부로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쌓아온 체력의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면역력 기르는 게 좀 요즘도 그렇고 중요한 것 같은 게 저는 아팠어요. 목 디스크가 좀 와가지고
책을 오래 보고 싶은데 오래 못 볼 만큼 손끝이 째릿째릿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주사 놔주면 일시적으로는 괜찮았는데 그 뒤에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몸은 써야 돼요. 그럴 때마다 집에서 홈요가 같은 거를 하면 신기하게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요가를 좀 했고 막판에 또 제가 그때 한참 유행하던 노로바이러스에 걸렸었거든요. 노로바이러스. 2차 실기를 앞두고 노로바이러스 걸렸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앉아서 공부하는 거에만 집중하시기보다 장기전이니까 길게 보시고 잘 드시고 운동도 조금씩 피해가지 않게 하시면서 면역력 키우는 게 정말 지금은 더 중요하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운동을 했었고요. 근데 말씀하신 건, 팩쌤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이제 후반기 가면 마음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게 운동을 많이 못했고, 무슨 운동? 주로 3, 4, 5, 6월 정도에 많이 했었고, 주로 헬스장을 저는 많이 다녔었어요. 그 다음에 재수할 때는 사실 마음의 여유가 더 없어서 운동을 못했는데,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돼서는 약간의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저는 독서실에 있는데 호흡곤란이 좀 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살짝 호흡곤란이 오는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냥 앉아서 공부를 하는데 숨이 진짜 마라톤 한 것처럼 계속 쉬어질 정도로 계속 이 숨이 안 멈추고 쉬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공부를 하기가 힘들었어요, 재수 때. 근데 그때 그랬던 이유가 좀 운동을 좀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좀 운동을 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좀 덜 했을 텐데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실 때 좀 이렇게 운동을 해두시면 장기전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가장 진짜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멘탈, 이 자존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자존감, 우리 신규 선생님들은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한번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네네.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힘든 네.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제가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는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근데 명확하게 어떤 채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기도 하고, 제가 어떤 이유로 떨어졌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네네. 그리고 또 뭔가 이게 시험이 매년 TO가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응시하고 싶은 지역의 TO 혹은 네네. 이 과목의 전체 TO 이런 것들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인데, 네네. 그런데 이런 변수로 계속 불안하게 하는 거죠, 저를. 네네. 이 떨어지는 것의 원인을 자꾸 저한테서 찾게 되고, 그렇다는 건 계속 제가 뭔가가 부족한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계속 각인을 네네. 시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거고,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계속 나는 뭐가 부족하지? 나는 저 합격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부족해서 계속 떨어지는 걸까? 나는 지금 뭘 못하고 있을까? 내가 뭘 채우면 과연 네. 합격을 할까? 네네.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자기 스스로 부족하다고 주입을 하면서 달려간 거죠. 아니, 그렇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제 어쨌든 자기를 막 몰아붙여가지고 이제 시험까지 이제 가신 거잖아요. 혹시 그렇게 자기를 몰아붙여서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 혹시 뭐 취하신 행동이라든지 이런 게 별도로 있는 건 아니시고요. 그냥 버텨내신 거죠? 저는 일기를 썼죠. 아. 보통 이제 사람들이 그런 정도의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한 네. 상황이 되면은 네.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그걸 해소하고 싶잖아요. 아, 자기의 네네. 건강을 위해서. 네. 그래서 뭐 네네. 일기를 썼고, 그래서 지금도 그때 일기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참 마음이 어두웠다, 힘들었다 이런 것들을 읽히더라고요. 네네. 저도 완전 동감하고 그때도 네네.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네. 이 시험 진짜 뭘 한다고 붙는 시험도 아니고 맞아요. 내가 합격할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고 네. 나는 정말 할 만큼 했다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뭐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또 친구들하고 계속 그런 걸 합리화해야죠. 우리 네네. 이거 했으면 다한 거지? 이거 하기라고 서로를 불안하게 서로 간에. 하지 않고 더 이제 약간 네네네. 안전한 테두리로 이제 끌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저는 그렇죠. 되게 자존감이 높았다고 생각했지만 네네. 엄마가 뭐 한마디 하면 울고 그렇죠. 이랬죠. 네네. 저는 이제 마지막 시험 때 자존감이 정말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뭐 대인 관계가 제가 뭐 대단히 원만한 편인데 사람들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날카로워지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저는 특별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족구를 하거나 팩차기를 하거나 아니면 좀 낮잠을 잔다든지 그런 형태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저는 자존감을 떨어뜨린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저는 제 전공에서 저밖에 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떨어진다는 생각 자체를 안 했어요. 이 시험은 원래부터 시작부터가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너무 진짜 바늘구멍 통과할 만큼 작은 인원인데 많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이런 말 하면 도움 될는지 모르겠지만 십수 언니 보면서 도움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 언니가 치고 떨어지고 또 치고 울고 또 치고 욕하고 또 치고 계속 도전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그냥 계속 도전을 하고 자기 자신한테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밖에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그때 당시를 다시 좀 회상을 해보면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것 같고 결국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은 찾지 못했어요. 근데 다만 그 자존감이 되게 낮았을 때 조금 제 나름 해소를 했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외모를 꾸미는 거에 좀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단정하게 꾸미고 나가면 그게 좀 자존감 향상에 저는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정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외모를 꾸민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존감을 조금 높일 수는 있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당당하게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자존감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제가 위축되고 일부러 다른 사람들도 안 만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지금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만 겪는 일은 아니라는 거죠. 아, 네.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합격한 사람들도 다 겪었던 일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나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겠다. 저희가 지금 두 편에 걸쳐서 지금까지 임용고시에 관해서 주저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멘탈 약한 사람도 붙고요. 진짜 남녀노소 누구나 다 붙을 수 있고요. 정신이 산만한 사람도 붙을 수 있고 네. 저처럼 진짜 희박한 전공도 붙을 수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붙으셔서 현직에 오시면 너무 기상천외한 일들이 학교에는 많이 벌어지거든요. 힘들고 외로우실 때 저희랑 저희 전교조랑 함께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전에 사실 장채은 쌤이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 이게 경쟁 시험이고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합격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과정에서 자기 자존감도 되게 많이 다치게 되고 내가 왜 떨어졌지? 내가 능력이 없나? 뭐 이런 거를 자꾸 되돌아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고 사실 이 제도가 가진 모순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잘못으로 돌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시험은 분명히 노력도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의 운도 필요한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공부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 운도 따라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해에 내가 정말 잘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오는 그런 어느 정도의 운이 통하면 붙는 시험인데 자기가 공부량이 되게 갖춰졌다고 해도 운이 안 오는 때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럴 때 또 자기 자신을 원망을 하시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길게 보시고 그냥 오늘 할 일 하루하루 열심히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교원 임용을 해서 학교에 들어오더라도 여러 가지 또 난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험만 난관은 아닙니다. 그렇게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학교의 모습이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많이 개선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그 과정에서 또 역시 우리가 많이 얘기 나눠야 될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럴 때 정교조를 찾아주시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교육에 대한 고민들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해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상편, 그 다음에 오늘 하편까지 해가지고 이제 총 2편에 걸쳐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도움될 만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추천까지 부탁드립니다. 네, 쌤쇼였습니다. 빠잉! 현직에서 만나요. 제발!